미주노래 속보 뉴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PPI가 일단 시장을 좀 한숨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장시작 전 1시간 전에 발표된 PPI, 그나마 CPI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한숨 돌렸고요. 초반에 장시작하고 30분 동안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지금 V자 반등으로 쫙 끌어올렸다가 지금 점심시간 동부 점심시간 기점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처럼 나왔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자,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왔나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소폭 둔화된 것. 지난 1월에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뜨겁게 나와 그저께죠. 어저께 위축됐던 시장에 다소 안도했는데요. 자,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미국보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 미국의 노동부는 오늘 지난달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전망치 0.3%를 하회하는 동시에 전달이 0.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0.6%보다도 무려 3배 가까이 낮게 나왔고 블룸버그의 0.3%보다도 0.1%더 낮게 나왔고. 자, 3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라 이 역시 전망치 2.2%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전달인 1.6%보다는 높았습니다. 자,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전문가의 전망치인 0.2%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올라 전망치에 비해 높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CPI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식과 채권이 급락했지만 이번 PPI 발표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PPI는 도매 물가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소매 물가인 CPI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 이날 3월 PPI가 발표된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02포인트 이상 하락한 4.533%의 거래가 됐고요.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0.04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4.927%를 기록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PPI가 분명 시장의 안도감을 제시했다고 말했고요. 이날 ECB가 오늘 6월 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내보낸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죠. 유럽 쪽의 덕을 좀 봤습니다. ECB는 5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4.5%로 동결하면서 예금 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도 각각 그대로 유지했고요. 자, ECB는 성명서에서 금리 전망에 대한 기존 표현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수렴하고 있다는 자신이 높아지며 현재 수준의 통화정책 제약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바꾸면서 오늘 6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마디. 지금은 지나고 봤으니까 이렇지만은요. 저희 미즈노래에서 베타 버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요때 장시학고 1시간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자, PPI는 좋게 나왔지만 시장은 CPI를 믿는 분위기. 때맞춰 연준 위원들이 등장하며 매파 발언을 쏟아냄. 거기다가 포드는 참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네 그 포드 전기 트럭 사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또 할인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요즘은 지난번에 여러분 애플이 비전 프로 발표했을 때 저커버그가 딱 써보고 이거 뭐 우리 게 훨씬 낫네. 이거 가격만 비싸지 했던 것처럼 요즘은 상도도 없어요. 그냥 다 죽이는 거야 서로. 자, 렌트 한 번 더 스키즈 장세 200% 찍고 내려왔죠. 카맥스 오늘 프리장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실적 미스했습니다. 제가 이거 예상대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카맥스 가서 탐방도 해보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안 팔리니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가격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카맥스가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10년물 금리 급등. 자, 요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TMF는 폭락했다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30년 채권 발표 시점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 수도. 근데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30년 채권 발표가 되는데 한 35분 후에 그 전부터 시장은 반등했죠. 유럽 중앙은행의 덕분으로 시장의 반등을 엔비디아가 주도, 브로드컴하고. 그런데 힘에 겨워함. 네, 오타가 났네요. 제 이런 것도 못 봐주거든요. 그러대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이 베타 버전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100만 개 눌러주세요 했는데 지금 31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금리가 파파파파파파파. 요때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10년물 금리 계속 쓰면서 매매했어요. 엔비디아는 내부자 매도가 있음에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는데도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 4.5270 여기 서부 시간으로 8시 56분에 4.5440, 4.5480, 4.5520, 4.56 땡땡, 4.57 땡땡. 그리고는 이제 조금 보시다시피 내려왔죠. 이렇게 좀 이게 내려오지도 않네. 계속 올라가네. TMF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빠지네요. 심하게 빠지네. 그렇죠. 46분 이렇게 아무튼 목숨 걸고 지지해야 될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정말 이렇게 밑창 뚫린 지금 지지가 없네요. 이러다가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오는 분위기네요. 38 끔찍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게 뭐냐면 계속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머스크가 인도에 가서 인도 총리를 만나서 계속 투자에 대한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생산기지 구축이 초일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성장 엔진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에서 넥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두 곳의 소식통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이달 중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내 전기차 공장 설립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머스크는 본인의 X에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머스크와 모디 총리는 오는 22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방문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두 소식통은 밝혔죠. 자,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3일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이달 말까지 인도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억에서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6,900억 달러에서 4조 350억 달러인데요. 인도 서부 마라슈트라와 구자라트, 남부 타밀나두를 포함해 기존 자동차 허브가 있는 주 등이 실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는 신규 공장에서 3만 달러 이하의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여러분, 왜 일론 머스크가 이 중요한 때에 인도 쪽을 자꾸 노리는가에 대한 것 저희가 특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뉴스가 끝나는 대로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 붐에 따른 첨단 반도체와 서버 수요 급증으로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또한 TSMC가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공장을 기존 3곳에서 6곳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아직 생산 공정이 100% 복원되지 않은 데다가 중국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TSMC는 3월 말로 마감된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한 5,926억 원대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이 예상한 거는 5814였거든요. 근데 5926이 나왔습니다. 근데 팀장님들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TSMC 실적 발표가 아니었는데 왜 뭔 말이죠? 아, 이 TSMC는 미국 주식시장에만 상장된 것이 아니라 대만 시장에도 상장돼 있어요. 예. 그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종목이 여기도 상장돼 있고 저기도 상장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겠죠. 그렇죠. 어차피 그 기업의 실적 발표니까. 다음 TSMC 실적 발표 때 여러분 오늘의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한국의 지금 원화도 지금 비상이죠. 이러다가는 1,400원이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외환시장 개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자,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의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 이러다가는 쉽지 않죠. 그렇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과 더불어 서민 지지층에게 고통을 안기는 금리가 올해 안에는 내려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인하 시기는 연준이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이제 조금 연기됐어. 내려가는 게. 근데 여러분 바이든은 지난달 8일에도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방문해 높은 금리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발언들이 한편으로 파월을 좀 압박하는 거죠. 그렇지? 거기다가 어제는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바이든이 연설을 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기가 좀 애매했죠. 그렇죠? 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높은 물가뿐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 한껏 높인 금리 역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유권자의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이 줄이겠지만 다시 물가가 오를 수가 있죠. 자, 바이든은 자, 어저께 연설에서 3월 CPI에 대해 오늘 보고서는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보다 60% 이상 떨어졌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의 비용을 낮추기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의 시각이 이게 문제인데 자꾸 고점 대비 뭐 60%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서민 생활의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한국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준엄한 정권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불통, 혼자만의 독선,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정부가 얼마나 호된 정말 매질을 맞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은 최소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소통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소통을 안 하지? 댓글 좀 달으라고 해도 여러분 이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미주노래 속보 영상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좋아요 누르세요. 좋아요가 너무 안 나와요 요즘. 좋아요 좀 누르시고 그다음 다 듣고 난 다음에 혼절배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 한 줄 댓글로 쓰기. 이거 쓰는 사람만 이제 계좌가 뿌역뿌역 불어날 겁니다. 제가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은 우유, 계란과 같은 주요 생필품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주택이나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 물가 상승과 싸움은 여전히 경제의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금리와 물가의 연관성 같은 난감한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20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고 개조해서 주택 비용을 낮출 계획이라면서 식료품 소매 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에게 기록적인 이익을 사용해 가격을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금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로 자택근무하던 이들이 속속 사무실로 출근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월가의 주요 금융사 수장들이 여러 차례 나서서 사무실에 업무를 수행하는 장점이 많다고 강조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아유, 그게 아니지. 안 나오면 자른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지. 자, 블룸버그 통신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플레이서.ai의 전국 오피스 빌딩 지수를 인용해
미국 뉴욕에서 팬데믹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이른바 RTO, Return to Office. 이렇게 쓰는구나. RTO 비율이 77%로 전 미 전역 평균인 63%보다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약 1000개의 오피스 빌딩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자, 월가의 은행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의무화하면서 맨하탄의 평일 유동인구 반등에 기여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미국 대형 은행들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됐지만 금융권 특성상 대면 관계 맺기나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특성상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죠. 이에 미국의 은행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독려했지만 효과가 미미해서 해고 등 압박으로 초강수를 두기도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JP모건 체이스는 작년 4월 모든 고위 관리직에 주 3일에서 5일의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시디그룹은 작년 10월 여름부터 영국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날짜를 추적하고 거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주 3일 그 출근을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미국 내 주요 도심 중 마이애미의 사무실 복귀 비율은 78%로 가장 높았고요. 플로리다주가 코로나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고 해외 기술 기업의 꾸준한 유입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뉴욕과 마이애미는 다른 주요 도심보다도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는데요. 자, 금융 부분이 실제로 사무실 회복에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금융 부분의 직원 비중이 높은 다른 도시는 다른 곳보다 오피스 회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로 교통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 평일 이용객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약 10% 수준에서 70% 가까이 증가했고요. 주말 이용객은 2019년에 약 85%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미국 내 주요 도심을 보면 사무실 복귀율은 댈러스 70%, 워싱턴 67%, 시카고 75%로 LA 55%. 야, LA가 꼴찌네. 자, 모처럼 잠깐요. 이 가운데 실리콘밸리 등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는 45%에 그쳤는데, 자, 이 보고서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복귀 비율은 여전히 2019년에 약 45% 수준으로 다른 주요 도시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유난히 실리콘밸리에 이제 빅테크 기업도 많은데 이제 매니저들이 자꾸 출근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집에 있는 와이프분들을 위해서도 웬만하면 일은 회사 가서 합시다. 만약에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와이프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와이프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이. 자, 오늘 발표된 실업상 청구 건수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약 1만 1000건 줄어든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자,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1만 7천 건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24, 30일 주간 약 18만 18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자, 연준은 노동시장 가열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죠. 자, CPI하고 지금 PPI하고 좀 상반되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E에 점점 더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소식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엔비디아가 목표가 하향이 아니라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데 이 틈을 타서 내부자들이 계속 팔고 있다네요. 참말로 내부자들이 파는데도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이키를 목표가를 매수로 하고 목표가 상향 113달러. 자, 오늘 잘 가고 있죠.
잘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키방크도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21%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오늘 3.54%잘 가고 있죠. 너무 많이 떨어졌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분 스노우플레이크의 또 주주 중에 한 명이 워런 버핏인 거 아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지는 테슬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